미 육군 차기 보병 전투 차량 프로그램에 하나 디펜스가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MFV 프로그램은 1980년대 초부터 서비스를 받아온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 교체를 포함하는 미 육군 차세대 전투 차량 현대화 노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미 육군은 1980년대에 운용을 개시한 보병 전투 차량 M2 브래들리의 후속 차량 개발에 3번 도전했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아 중지됐고, 두 번째는 의회가 조달 비용 상승을 문제 삼아 개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육군의 과도한 요구와 모호한 선정 과정의 영향으로 프로토타입 제출 기한을 한계사밖에 맞추지 않아 경쟁 개발의 틀이 붕괴됐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일단 계획을 백지화하고 차기 보병 전투 차량 개발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3번의 실패를 근거로 미 육군은 지난해 12월 새로운 차기 보병 전투 차량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요청서를 발행했습니다. 수주에 뛰어든 업체들을 살펴보면 지난 14일 단독으로 입찰에 응한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이스라엘 LB 시스템즈와 손잡은 영국의 BAE 시스템, 미국 기업의 레이시온, L3 해리스, 텍스트론 앨리스와 손잡은 독일의 라인메탈, 그리고 미국 기업 오시코시와 손잡은 한국의 하나 디펜스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싱가포르 방산업체의 ST 키네틱스도 참여가 농후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육군은 지난 3차례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부사항 및 기술적인 기능을 지정하는 고정 컨셉인 자율 무인 운용 능력에 더해 옵션으로 유인 운용 가능으로서의 충분한 생존성, M1 에이브람스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의 기동성, 적의 보병 전투 차량을 깨는 데 필요한 화력, 유럽의 주요 물류 루트를 주행 가능한 중량 등만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해서는 기업의 역량에 맡기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OMFV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미 육군 미래명령의 로스 코어만 준장은 기업이 제안한 아이디어만 좋다면 15량으로 편성된 보병 전투 차량 소대를 고려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즉, 현재의 보병 전투 차량 소대는 4량으로 30여 명의 병력 수송이 가능하지만 제안된 아이디어만 뛰어나다면 한 량당 병력 수송 능력이 2명에서 30명으로 상관없다는 뜻으로 그만큼 육군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 아이디어와 비교할 때 BAE가 제출한 전투 차량은 상당히 평범해 보인다고 미국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미국의 생산 거점과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은 모두 미국 기업과 손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미국 기업이므로 배제하고 영국의 BAE 시스템은 현지 법인과 생산 거점을 미국에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 손을 잡을 필요 없이 이스라엘 LB 시스템즈와 제휴했습니다. 반대로 현지 법인도 생산 거점도 없는 독일의 라인메탈과 한국의 하나 디펜스는 미국 기업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가 제휴한 오시코시는 자동차 및 군사 차량 제조 대기업으로 육군과 해병대가 사용하고 있는 고기동 다목적 장갑차 한비의 후속 차량인 JLTB를 개발해 미 육군에 수주했습니다. 2040년까지 약 5만 량의 조달이 예상되고 있으며 중고기동 전술 트럭인 HMTT도 이 회사가 다루는 등 미국의 납품 실적뿐만 아니라 생산 거점 능력도 충분합니다. 이에 하나 디펜스가 오시코시를 파트너로 받아도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군사 매체 디펜스 블로그에 따르면 하나 디펜스는 여러 검증된 직간접 사격 솔루션에서 반세기 동안 축적된 경험과 능력 및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전투 차량 및 무기 시스템 개발 업체라고 소개합니다. 이어 하나 디펜스는 글로벌 비전을 확대해 대한민국에 7,000대 이상의 최첨단 전투 차량을 공급하고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터키, 인도에 수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는 하나 디펜스가 호주를 위해 강화된 치사율, 우수한 힘, 우수한 상황인식, 동급 최고의 방어력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보병 전투 차량인 레드백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드백은 2019년에 랜드 400 페이지 3 프로그램의 최종 후보 둘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세대의 프로토타입 차량이 호주 육군의 위험 완화 활동에 대한 테스트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누가 M2 브래들리의 후속 수요를 개발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아시아 기업 2개사가 미 육군 주요 장비인 OMFV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각사가 제출한 방안을 검토하고 예비 설계 단계로 진행 기업을 몇몇 심사 단계를 거쳐 연내에 선정합니다. 2023년 최대 3개 팀을 선택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완전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2027년까지 최종 승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팬데믹이
세계 경제 규모 상위 10개국의 순위를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브라질 대신 12자리로 올라선 한국은 적어도 2026년까지 탑10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일 CNBC가 국제통화기금의 지난해 세계 경제 전망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목 국내 총생산 순위에서 기존 1위에서 4위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위였던 인도와 6위였던 영국이 순위를 맞바꿨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엄격한 봉쇄 조치를 시행한 인도는 경제 규모가 9%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CNBC는 2023년에서야 인도가 5위 자리를 다시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9년 세계 경제 규모 9위였던 브라질은 지난해 12위로 떨어지며 탑10 중 유일하게 밀려났습니다. CNBC는 적어도 2026년에서야 10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희생자가 두 번째로 많고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인도와 달리 봉쇄 조치를 거부해왔습니다. IMF는 브라질 경제가 지난해 4.1% 역성장하고 올해 3.7%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브라질 대신 한국이 탑10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한국 앞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가 있습니다. 한국은 2005년에 10위에 오른 적이 있으며 2017년까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2018년 12자리를 탈환한 한국은 2019년에 12위로 밀려났다가 2020년 다시 10위로 순위를 올렸습니다. CNBC는 한국이 적어도 2026년까지는 12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CNBC는 한국이 지난해 반도체 수출 호조와 방역의 일부 성공을 통해 지난해 1% 역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호주가 보기 드문 경제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호주는 코로나19를 거의 제거했고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약 11만 5천 명으로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국가들보다 적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일 수 있었던 요인으로 방역 성공을 지목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언스탠드 영도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긍정적인 경제, 보건 성과를 거둔 국가로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를 꼽았습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IMF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세계 10위에 올라선 점을 알리면서 올해 성장 전망치에 대해 한국이 지난해 선진국 중 역성장폭을 가장 최소화한 국가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IMF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는 3.6%입니다. 세계 1위 혁신국가인 한국은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로 재도약했고 탱크 하나 없었던 한국이 이제 미국 방산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상황입니다. 이상 슌TV였습니다.